지금부터 상주시 청사 이전 시민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고 이쪽에 네 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신 서정인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들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주시 회계과장이신 성백률 과장님입니다. 한마음 상주사랑 장학회장이신 백승봉님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단체 연합회장이신 이명섭님입니다. 제 우측으로는 멀리서 참 어렵게 모신 분인데요. 전 대통령 소속 지방권 촉진위원회 실행위원이시고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시고 현재 충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도시행정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최용한 박사님입니다. 네, 전 시의원이신 정가병님 나오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시고 대구지방법원 부이사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대경 대표 법무사이신 송병길 법무사님이십니다. 현재 남성시장 상임회장이시고 남원동 제1통장인 남태훈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 청년정책협의회 회원이신 김호균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상주인 비전 포럼의 손요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성백률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략적인 추진 경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추진 경과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지금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1,5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통합청사 건립기금 1,316억 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시청사와 의회청사를 통합해서 건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2001년 5월에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23년간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기금은 지금 1,316억 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상주시에서는 4대 역점 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시청사 통합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상주시 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총 의회 승인을 받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작년 12월에 40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구성으로 상주시 의회 의원
3분,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7명, 그 다음에 공무원 9명, 주민대표 21명에서 총 40분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 중 주민 21명 중 10명은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주민대표는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전체 추진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3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용역사에서 제시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가 지금 9개가 있었습니다.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량 평가를 통해서 세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낙양동 구잠사 곤충 사업장 일원, 그 다음에 상주역 앞 성동뜰 일원, 그리고 만산동 시민운동장 입구 농지 일원 해서 총 3개소로 압축을 하고 이 압축된 후보지의 최종 평가 지표와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 설문 대상 등등을 결정하여 어저께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0명 중에 저희들 10개 단체에서 시단위 단체 각 5명씩 50명은 시단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따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머지 950명을 읍면동 성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설문 인원을 배정하여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에서 주관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용역사에서 조사 인원을 배치하여 설문조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량평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정량평가 40%,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50%, 그리고 정성평가 10%에서 최고 점수가 나오는 어떤 그 후보지를 우리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항상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시고요, 제 마이크는. 근데 간단히 좀 해주시면 예,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 경과와 추진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타당성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재정투자 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계획은 2015년쯤에 착공을 해서 2017년 당초 계획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기본계획 그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데 이건 한 2-3년 정도 늦춰지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청사 건립 완공까지는 7-8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2027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마 완공은 2030년, 31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짧게 하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남태호 통장님 먼저 말씀. 참고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동 1통장을 맡고 있는 남태호입니다. 저는 시장에 살고 있고요. 먼저 저는 당위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청에 운영하는 시정도 좁게 보면은 가정사랑 흡사합니다. 차이는 나겠지만은, 그러면 집안 가장이 집을 옮길 때 우리가 이사를 간다라고 가족 회의도 한번 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회의가 전혀 없었어요. 벌써 가서 땅 봐놓고 계약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상황이라서 도저히 시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차상의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나 잘 아시죠? 지금 시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4월 말이지만은 4월달 인구 통계가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제가 2023년 3월달 인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총 인구가 지금 현재 94,684명이에요. 1년 전에 22년 3월달에 95,771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87명을 이뤘고요. 평균적으로 월 100명씩 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구락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스듬하게 줄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5년, 10년 뒤가 되면은 진짜 이렇게 각도가 많이 꺾일 겁니다. 제가 이거 한번 또 조사를 했습니다. 65세부터 110세까지 지금 상주 인구 분포가 32,226명입니다.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살고 계시는 분이 1,502명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21,651명이 돌아가시거든요. 20년 뒤에 되면 90세 이상 살아 계시는 분을 뺐을 때 이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영세아들 출생수도 보면은 9년 전에 661명이었습니다. 611명이었습니다. 9년 전에. 근데 작년에는 335명 태어났어요. 딱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근데 이게 앞으로 9년 뒤에도 반토막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4년, 5년 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는. 현재 335명인데 150명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굳이 시청을 옮겨가지고, 지금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은 시청 옮기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상주시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 유치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들한테 보이라. 통계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눈에 보여주면은 당신들 옮기는 거 우리가 적극 찬성하고 협조를 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제가 지금 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간의 상주시에서 이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아마 찬성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이 남태호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주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할 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일본 벌써 한 30년 전부터 인구 축소에 대비한 어떤 지방 정부들이 대응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주에서 이 청사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뭐 청사, 상하, 뭐 상수도, 하수도, 도로부터 포함을 해서 뭐 학교까지 뭐 통폐합이나 또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어떤 청사들을 공공시설들을 기능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나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먹여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SOC 시설들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게 유지관리비를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방에서의 어떤 SOC 시설들에 대한 신규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청사를 번질하게 새로 짓는 것이 과연 맞을까?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청사를 비롯한 새로운 SOC에 대한 우리가 신규 사업들을 과연 하지 않는 게 맞을까? 그럼 이제 인구 축소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 시설이라는 규모를 줄여나가고 그 개소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앞이 캄캄한 미래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전해지게 될 거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뭔가 좀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도 아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이 청사의 이전과 같은 거는 상당한 어떤 의미가 저는 좀 담겨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실 시청이나 군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심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청이나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징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이제 인구 밀집지역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지역의 성장 과정들이 전부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이 시청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상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지고 또 그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에는 뭐 제자리에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좀 옮겨서 다른 곳에다가 이 청사를 신축하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문제, 기존의 어떤 굉장히 필요한 곳에서 약간 불편한 곳으로 옮겨졌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들 아마 이런 것들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상주와 같이 그냥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청사 이전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 고려를 해서 이전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수차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청사를 어떤 곳으로 옮기든 간에 결국은 이 시청을 옮김으로 해서 아마 지역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재편되어지고 또 이걸 잘만 해나간다면은 지역 전체를 새롭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청사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단순히 행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능도 사실은 복합시킨 형태의 청사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만든다면은 어떤 형태의 청사가 만들어질지 제가 그게 관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진 어떤 복합적 신청사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그건 어떤 상주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사를 만약에 제자리에서 신축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게 되어진다면은 이전 후적지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도입시켜줌으로 해서 또 이 지역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건축물이 거의 한 3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우리의 건축 기술로 축조되어진 건축물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하도로 등장하고 있는 탄소 중립, 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축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시청을 지음을 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내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를 좀 더 바꿔나가는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지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청사로 만들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이 이야기들은 아마 새로운 이 시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타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제가 공성면 옥산이 제 고향입니다. 옥산이 제가 고향이고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상주에 내려옵니다. 저도 비록 이 상주를 떠나서 있지만은 제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박사님들 만나면은 항상 우리 상주 좀 계획 좀 잘 수립해 달라고 누누이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주시 청사와 관련돼 가지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서도 청주청원이 4번에 걸쳐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이 됐죠. 아마 과거에 우리 도농복합 통합될 때 상주시하고 상주군하고 됐을 때처럼 계란아이, 노른자이하고 흰자이처럼 그렇게 청주시도 청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4차례 걸쳐서 진행해가지고 통합이 됐지만은 통합시청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청주청원이 통합됐는데 아직까지 통합청사가 준공이 못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청주병원에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상주시 청사에 대한 이전 부분에 걸쳐서도 어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걸쳐서도 공감을 하지만은 아마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홈페이지에 상주시청 홈페이지를 봤을 때에 갑자기 보니까 어저께 하는 그런 토론 설명회가 개최되는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목요일날 저녁에 이 토론회가 있는데 어째 하루 전에 시청에서 설명회를 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같이 이 포럼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통합신청사를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주민들의 그 편의성을 얼마나 정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걸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시의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에 상주시 청사가 입지하는 그 장소에 과연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가 들어서면 과연 우리 지역이 앞에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시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에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청사가 들어가는 그런 성장 거점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청사를 선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상주시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균형적인 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청사를 입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청사도 통합청사를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행정구청을 4개 구청을 선정하면서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결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가는 우리 상주시 청사인 경우에서도 지금 1년에 이런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사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대부분이 반대하는 스티커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주변에 있는 상권에 계시는 어르신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인 경우에서도 만약에 상주시 청사가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9개 용역사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거기서 3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러한 부분에 걸쳐서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상권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보를 해줬으면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도시에 우리 상주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청사가 이전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건지 혹은 다른 시청사로 이전해서 이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시청사가 건립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상주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혹시 돌면은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마음 상주사랑자 계장 백승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태우 통장님하고 최용환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정이 낙동 유공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상주인데 촌에 간대요. 그리고 제가 풍량에서 다리를 건너면 매협인가 매운가 상주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8km를 오면은 사벌 국면에 오면은 거기에 또 상주 8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주에 들어와서 8km나 왔는데 또 간판에 상주 8km라고 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보니까 상주 분들이 요 상주 시청 있는 서문사거리 요쪽이 중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30분이나 1시간 걸리면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럽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2시간 반도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요 상주 시청이 지금 여기서 나가서 만산이나 성동뜰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멀다. 그렇게 처음에 서류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법원 뒤에가 접근성이 떨어지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남태호 통장님께서 인구가 준다, 65세 인구가 34%를 차지한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상주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90개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1개 포함해서. 그런데 그 학생 수는 9,615명으로 3월 1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3,405명으로 나와 있는데 유치원 학생 수는 9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남태우 통장님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거다. 10년 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청사가 다른 쪽으로 활력 있게 그동안에 2001년도에 신청사 건립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서 1315억을 모아놓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미래를 위해서 만들고 나가고 그런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인구가 주는데 여기서 그냥 매물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계속 인구만 줄어들 걸 볼 건지 저는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우리 성백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만요, 회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지금 저는 코가 가려운데 볼을 긁어본들 코는 가려운 걸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쪽에는 저희가 그 마이크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이크를 갖다 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연 앉아서 상주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바라볼 거냐, 그럼 뭔가라도 해볼 거냐,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예, 반갑습니다. 송병길 본부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 뵈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말씀처럼 시청을 옮기면은 우리 상주가 인구가 늘고 발전이 되고 살기 좋은 상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들여다보면은 우리 상주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재정 자립도가 8.2%입니다. 경상북도 10개 시군 중에서 꼴찌입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5위입니다. 고령, 울진보다 낫습니다. 영양이 제일 낮은 데가 6%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를 옮긴다고 그러시는지, 아까 우리 한 분께서 그 돈 1,300원 나오겠다고 말하시냐. 그 돈은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면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데 써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1,300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상주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새청사 짓는다 하는데 9,000평입니다. 대지가 계획 잡아놨는 게 건물이 6,800평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어서 94,000명입니다. 제가 포항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포항이 50만입니다. 그런데요, 건물 평수가 6,000평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만 인구보다가 우리가 더 큰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요. 시청을 옮기면 아까 우리 최영환 교수님 말씀처럼 정당선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9개를 선정했다가 부지를 3개로 압축해서 3개 중에서 시민 여론조사에서 정한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시청을 옮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정한 거 아니야. 뒤에 기관이 시민의 기관이. 그러면요, 후보지 3개도 안 돼. 시민한테는 묻습니까? 의회에서 다 정하고 말지.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쭉 추진 과정을 봤습니다. 너무 족속입니다. 우리가 지벌지도, 가정지벌지도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추진 과정을 작년 2022년도 10월달부터 추진했어요. 6개월 만에 장소를 정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시청에서 나왔는데 유인물 다 봤습니다. 시청을 옮긴다 하는 유인물 치고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도 없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뭐 다른 데 강의가 있어가지고 못 오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이거 유인물을 봤는데, 세 군데로 압축시킨다 하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주는 이게 홍보물입니다, 시에서. 여기에 보면요, 낙양동, 현청사 인근 구 잡종 권총 사업장일 때, 두 번째 만산동, 시민공장 전문 인근 농지, 성동동, 상주역 인근 농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5월 1일 날 바쁜 시민들 불러내서 각 읍면동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하복이나 공성이나 함창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요, 잠사공충 이게 뭐 사업장이 어디에 붙어나는 겁니다. 충분하게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잠사공충장은 단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만산동은 뭐고 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부지 우리가 이사를 가면요, 살던 집을 전세 볼 것이냐 팔 것이냐 그걸 정합니다. 현부지를 무슨 놈이야? 아니 공공기업을 2차 공공기업을 유치해서 청사를 쓴대요. 아니 공공기업을 유치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쏟아버리는 거 낡아서 못 쓰는 건물을 그 사람들이 청소를 씁니까? 예?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저도 하는 일도 많고 이래서 나올 입장이 안 되는데 제가 여선송가인데 우리 선대가 여기서 65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선열이 묻혀있고 제가 태어났고 제가 묻혀있 땅이고 우리 손녀 4살짜리 살아요. 우리 손녀를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우리가 부대들한테 이 장비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1316억 원요 우리 상주가 살아갈 발판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따라 청소를 옮기고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집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우리가 포항보다 낫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요
관심을 좀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게 포럼 회원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상주인 비전 포럼에 우리 상주에 엄청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이 포럼이 처음입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예. 그 송병길 법무사님 의견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또 당연히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향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수정하겠습니까? 자, 예. 가부부터 해야지. 먼저 법무사님 우리 재정 자립도가 8.7%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상주시 재정 자립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시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의 본 예산이 1조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1조 2,768억 원 지금 규모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 상주시와 같은 사이즈에 있는 시군에 1조를 초과해서 예산 규모가 되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단순히 그 시에서 나오는 어떤 세입에 대비한 어떤 우리 세출 예산을 얼마나 시군에서 감당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러한 한 가지 그냥 지표로만 사용할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시군의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냐, 얼마를 시군이 활용을 할 수 있나. 저희들 재정 자립도가 여기 보면 8.7%인데 우리가 재정 자주도가 59%입니다. 59%라는 것은 재정 자주도는 우리 시에서 59%라는 근 40%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딱 지정을 해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 재정 자립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통합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사용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적립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은 통합청사 건립을 건물을 짓거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추정치로 1,500억 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화청사 짓는 거 아닙니다.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얼마, 의회는 근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물음에 대한 게 아닌가.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성백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립 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마침 그 시기에 시의원을 했던 이게 건립 기금인지 또는 다른 기금인지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주십시오. 건립 기금이 맞습니까? 기금은 회계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게 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조례로 의해 가지고 정했는데 만약에 이 기금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하면은 조례 폐지하고 일반 예산에 전출시키면은 끝납니다. 그냥. 그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제가 2006년도에 단체장 그 TV 토론회 여기서 제가 상주 시민으로 유일하게 사회를 본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문제에 항상 제가 관여해 왔고 했는데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청사 걸림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올까 이런 얘기가 아주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지나온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천모 시장께서 2년 하시다가 재보궐 선거로 강영석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될 때 자기 선거 공약에 청사 이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재선이 됐어요. 재선이 될 때도 청사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본인이 재선이 되고 작년 2022년 21년도에 시작해서 22년도에 끝났는 2040 상주시 장기 비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기 비전 계획은 제5차 그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에서 2040년까지 KDI에서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도종합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 장기비전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상주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도 이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도 전혀 거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참 어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청사 문제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지표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코시스에 들어가면 우리 그 KOSIS라고 통계청 포털이 있어요. 그러면 각종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패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출생률이라든지 우리 사망률 그리고 이제 노령 인구 이런 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주시가 지금 이 청사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뜨거운 냄비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개구리처럼 불을 막 지피는데도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그 뜨거운 줄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절박함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이 진짜 우리 상주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빠졌는지 아까 우리 회계과장 1조 2,600억의 예산을 쓴다는데요. 1년에 1조 2,600억을 쓰면 막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상주시가 발전하는 걸 몸으로 느낍니까? 아니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버스터미널을 신축을 하면서요. 상권이 서문 노타리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만한 도시에서는요. 이 아까 우리 서정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서정인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우리 상주시를 거기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상주시는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청사를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경제적인 효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316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시는 제가 저도 뭐 공공기관 그 유치위원회 실무위원회도 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유치하러도 다니고 기업 유치하러도 다니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상주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주에 이제 상주가 자녀 교육 시키기가 좀 문제가 있다, 뭐 문화시설,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걸 대지, 그런 사람들 중에 상주시청이 뭐 건물이 좀 후져가지고 난 못 가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예. 보훈에 갖는 그 우진 프라임이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상주에 오려고 했을 때 제가 의원 생활을 했어요.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채가 좀 있었고요. 기체 발행을 했는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청사기금 적립해놨는 게 한 200억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기업 그 인프라 시설로 한 200억 정도, 200억에서 250억 정도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자기들이 오겠다, 상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로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청사기금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기금에 묶여가지고. 사실 그때 그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업을 유치했으면요, 지금 우리 청원간 가는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우측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청사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이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책도 이렇게 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펼 때는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먼저 청사를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 시민들이 청사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해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찬성을 해주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백인 시장에 있을 때 이제 저 청사를 리모델링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깔끔하고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깔끔합니다. 그 상주시에서 근무하는 이 직장인들 중에요, 최고 A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좁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옮겨야 된다. 그 옮겨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 자격으로 나왔고요. 금방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 나이하고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 된 나이하고 시청 청사 진 나이하고 똑같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상주로 들어왔는데, 그때의 그 시청 행청사가 그때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시장님실에 한번 올라가거나 민은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 한쪽 다리 어적을 해서 하나하나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 장애를 입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은 그 당시에 제가 목격을 했죠. 같이 휠체어를 4사람이 들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4사람이 들고 2층에 올라가서 민은 시장과 대화를 하고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몇 년도인가 모르지만은 리모델링을 해서 12년도인가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었는데 엘리베이터에 겨우 휠체어 하나 요즘 옛날 휠체어 하나 들어갑니다. 요즘 휠체어는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까 여기 보니까 바깥에 전동 스쿠터도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전동 스쿠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후된 시설이 더 노후되기 전에 저는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저는 간여치 않습니다. 어느 세계 지역을 정해놓고 어디 가는지는 어떻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옮기고 실추하는데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저도 지금 자식을 2명을 키우고 있는데 걔들이 상주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뭐 나이가 지금 하면 뭐 60이 넘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뭐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그 젊은 미래를 생각해서 아마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주시청에는 현재 건물 구조로 보면은 장애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 같은 사람 서서 휠체어 한 대 들어가서 2층, 3층, 3층, 4층 올라가면은 거기 또 환경담당 뭐 이쪽에는 또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세대에서 준비를 해줘야지. 저도 이 자식이 상주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데 또 자식을 놓고 살 건데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찬성하는 쪽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협회도 아니고 어디 협의회도 아닌 그냥 상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상주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청년인데요. 상주에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굳이 시청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은 시청이 불편하지 않고 시청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건립 필요성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궁금해요. 내진 설계 미적용에 지진에 취약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 전에 공검에서 굉장히 크게 지진이 났는데 공검 초등학교 당장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 초등학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초과된 주차 수요로 추가 증축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문화회관만 해도 지금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곳에도 주차할 공간이 되게 부족한데 그런 쪽이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청사가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놀러 가서 거기에 청사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고요.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사 건립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청사 건립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부주 확보가 먼저 필요한 적시자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 노령화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병원들 그리고 서비스적인 것들 뭐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체국이나 경찰서 같은 지금 행정이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청사 건립에는 찬성이지만 굳이 지금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첫 발언은 너무 제가 짧게 끝낸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얘기 안 하면 저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도시계획이 방사형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엎어진 어떻게 주 담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압축형 도시로 가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님,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전체 시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있는 거를 잘 단도리해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축형으로 앞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시장님께서 마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 들었다면서 오늘 저한테 칭찬을 주셔서 그때요. 근데 지금 또다시 방사형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삼고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환율은 고환율이죠. 고물가지요. 고금리죠.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권에 나가면은
전통시장은 뭐 오래전부터 손님이 없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요. 주변에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북적북적한다는 터미널을 가도 전정만 깜깜하면 몇 군데 빼고는 다 거의 다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상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모 패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천을 제가 한번 봤어요. 김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한 4만도 더 많은데 공무원 수는 더 적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일반직과 복지직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직은 상주가 훨씬 많아요.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아요. 그런데 김천은 공무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주보다 한 100명 더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시에서 우리 시민 어제 시장님 이런 말씀하셨죠. 공복이다. 예, 이게 상주의 종으로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시민 복지 서비스에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시청 살롱긴다고 시민복지 신경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가 아닌 우리로 가는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상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신순아입니다. 이렇게 상주인 포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렇게 시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상주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절차대로 잘했나,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해서 3개월 만에 9개 후보지를 가지고 누구의 의견을 정량평가해서 세 곳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40명의 추진위원을 두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12명의 실무위원을 뽑으셨어요. 그거 뽑으시면서 시의회 대표 의원이신 세 분 중에 한 분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합청사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대표가 실무위원회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요. 또 2040 중장기 포럼에 아까 정갑은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시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4개월, 5개월 만에 청사를 세 곳 후보지로 정해서 그것도 4월 26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하고 5월 2일, 3일 날 행정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제가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프로테지로 보면 40%가 공무원이셨고요. 40%가 통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에서 간변 단체였고요. 그나마 이제 관심 있으신 시민들은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주민 설명회를 거치는 행정의 절차에 불과하지 진정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절차의 문제, 행정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제가 어제 회계과에 가서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쭈었습니다. 과연 현수막을 상주시민 24개 읍면동의 인구를 비례해서 950명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수막을 어디에 몇 개를 걸어서 주민들에게 알렸는지 여쭤봤을 때 6개의 현수막을 시내에 몇 군데 걸었습니다. 상주시 24개 읍면동 주민 면단위 인원이 47, 8%가 됩니다. 그 면단위는 주민 설명회조차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시내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거치대가 수없이 많은데 6개만 주민 설명회를 알렸습니다. 이런 거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지방 투자 심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차의 문제와 행정의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셔서 지방 투자할 때 우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면 반드시 이 통합청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원해 주십시오. 자, 제가 신순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 40명 중에 추진위원 40명 중에 실무위원 12명이 시의원 3명 중에 포함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시의원 3분이 계셨습니다. 시의원 3분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저께 설명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현수막을 6개 개첨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첨할 때 도시가에서 현수막을 담당을 하는데 빈 공간이 6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그 현수막을 그냥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개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매월 발행되는 굿모닝 상주라는 반상의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 권리에 대한 설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내용은 다 이미 안내를 충분하게 했고요. 이전에 필요성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좀 빠져본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에서 4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는데요. 여론조사의 문구가 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라 하는 건요, 다르고 다릅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90%의 찬성을 유도하고 싶으면요, 질문을 그렇게 하면 돼요. 반대를 90% 받고 싶다. 질문을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시청 이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면은 이 여론조사가 아주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가 문구를 제대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구도 사실은 다른 데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진짜 공평하게 여론조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시청사의 건립에 대한 문제 같으면요, 장단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장점만 쭉 써놓고 여론조사하면은요 거의 다 찬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왜곡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설문지에 대해서는 그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사후간의 의견들이 교류된 상태에서 수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전체 추진위원회에 또 이제 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굉장히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찬성을 유도하는, 또 아니면은 이 반대를 유도하는 형태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가 학자 양심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할까 안 할까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분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개 후보지에서 3개의 후보지로 압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그러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수차례 조사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수차례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3개의 후보지가 아닌 9개의 후보지를 제시를 했을 때 상당히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또 아니면 다른 이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후보지의 어떤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좀 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일단 설문지에는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 왜곡되어진 설문지를 만들어서 아마 설문조사의 결과를 수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 나왔고 하지만은 직업이 시청자 옮길 때냐 이거하고 정당성이 즉 없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시장이 선거 공약에도 한마디 없고 이따가지 한마디 느닷없이 경직 풍파를 일으킨다. 그리고 뭐 실행위원회, 준비위원회 뭐 하는데 이런 거는요, 뭐 여론조사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은 시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시민투표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전망을 믿겠느니 뭐 문항을 어쨌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할 것도 안 됩니다. 원칙적인 문제. 이것이 지금 시청을 옮길 때 우리 상주시의 행편으로 봐서 그럼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추진 과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난 그 준비위원 40분이나 우리 어떤 분인가 어떤 경위로 선정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탁드리건데 자꾸 요것도 옮기지 말고만 다 사퇴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원칙으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저는 상주에 시에 살고 있는 남성동 12번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주를 지키고 있는 지킴이 김경열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시청사를 옮긴다니까 진짜 속된 말로 꼴통 머리에 띵한 게 참담한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25년 전에 민선 1, 2기, 3기 때 시청사를 만산동으로 옮기라고 1200명 서명을 받았던 당번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경찰서 밑에서 터미널까지 마지막에 상주 유선방송에다 인터뷰도 하는 사람인데 저 아는 사람 상정인들이 몇 명 오셨습니다. 제가 시청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주시 인구가 13만 8천 명이 있을 때예요. 그때 시청사를 옮겼으면은 아무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만산동으로 그때 옮기고 지금 가스 축전소 있는데 난개발대가 있는데 그거를 신도시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 당시 도의원 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도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개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걸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 세월이 가갖고 시청사가 옮기지도 안 하고 지금 장폐가 됐는데 1350억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했는 것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아마 5배, 10배 이상의 땅값 상승이라든지 건축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가성비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찬성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또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찬반 논리를 떠나서 왜 그때 못했느냐. 30년 전 우리 민선 사역 동안에 역대 시장님들이 뭐 하신 건지 난 시의원들 뭐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정가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돈 200억, 300억 때문에 그 속된 말로 그 투자를 못 해가지고 보건의 그 공단 동우산업인지 내가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청리 하구타에도 얻어가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은 시청사 짓는 게 아니고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상주를 보면은 문화회관도 지금 3년 동안 모험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도 상주 농고 실습장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천, 상주, 김천, 문경 인근에 문화회관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3년 이거 못 옮기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농산물 유통단지가, 종합유통단지가 지금 벌써 있어야 됩니다. 안동은 3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상주가 농업 수도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접시와 병원. 이 병원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게 상주대학교와 상주 접시병원이 상주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경쟁력입니다. 그거는 문경도 없고 김천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거를 못 느끼고 있어요.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상주의 유지분들, 지도자들이 그 중요성을 직접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접자병원에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한번 보십시오. 김천에는요, 산업단지를 지금 4차까지, 지금 3차까지 마쳤고 4차까지 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한번 더 가봅니다, 일부러.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공단을. 상주는 공단, 오늘 최근에 외답에 그걸 했습니다. 이 정도로 미래에, 30년 동안에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산 1조 2천억이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안동부터 구미까지 해마다 예산을 내가 다 분석했었어요. 해보니까 상주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로. 최근에 아까 얘기하시대 1조 2천억 되는 데가 상주밖에 없다고. 최근에 김천이 우리보다 3년 전에 혁신도시 유치되는 바람에 상주가 김천이 상주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네, 저 말씀이 참 죄송한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그래도 관심이 있고 뭔가를 한번 상주를 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많이 전도도 해주고 진짜 인류 시민들한테 인류 지도자가 나옵니다. 산류 시민들한테 산류 지도자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옮기려고 어떤 분이 계획을 하셨고 제일 먼저 출자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 이게 옮기자고 의견을 냈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저 성백일 과장님, 예, 과장님 누가 이런 얘기죠? 아, 그거는 지금 누가 했니, 누가 안 했니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우리 상주시에서 역점 사업 4대 역점 사업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 1,400여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행정이 추진되는 거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혼자 시 행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까 한 말씀 더 아니요, 좀 참아주십시오. 예,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 말씀하세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이미 통합 신청사 건립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300억 원의
신청사 건립의 어떤 필요성은 2001년도에 이미 필요성과 당위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더불어 계속 지금 민선 3기, 민선 5기, 민선 6기 세 차례에 걸쳐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셨습니다. 앞에 전임 시장님들께서 왜 그분들이 하셨겠습니까? 신청사의 건립의 필요성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청사 건립이 중단된다면 이 또한 우리 후세대에 아까 김경렬 회장님 말씀하셨죠. 아까 저 앞에 시장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 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시청을 짓자 말자라는 물론 논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청이 어디요 장소로 갔을 때 이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시에 그런 대책이 있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토론회가 진행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서 청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청사 건립의 시작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아까 우리가 현청사가 좀 좁아서 현청사 건립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청사는 지금 34년이 경과되었고요. 지금 정밀 안전점검 결과 2014년도에 정밀 안전점검 C등급입니다. 물론 C등급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등급에서 일반적으로 C등급 진단을 받고 난 일반적으로 7, 8년, 10년 지나면 D등급으로 바뀝니다. D등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상주시청의 건물에 심각한 과장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요, 잠깐만요. 이쪽에서 저는 의정 동호회장 김종준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의회 종무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통합청사에 관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통합청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청사와 시구 청사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청사를 통합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당시에 군부 청사와 시구 청사가 남성 청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된 이 마당에 새롭게 지어야 되나,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은요, 과장님 설명이 좀 명분이 약합니다. 앞서서 우리 서정인 교수님께서 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또 도시 기능이 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 남태우 통장님께서 우리 상주시의 현황, 인구 현황, 경제 현황, 여러 가지 현황을 지수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청사 건립이 과연 타당하냐? 과연 그러한 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냐? 또 시민들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청사 건립 비용이 1,3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위스러운 말씀을 우리 백승복 회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은 인풋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생산성이 유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곳에 집행을 할 것인가. 그 예산을 집행을 잘 해야만이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 청사 건립을 했을 때에 앞서 우리 서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도시민의 우리 시민의 비전을 주고 또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시민들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있다고 마구 쓸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데에 써서 그 예산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 대다수의 생각이고 그 정책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만은 시민 그 절차상 여러 문제를 앞서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미 행정이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고집보다는 시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지금이라도 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최영원입니다.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저희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된 이러한 공론을 장악해서 똑같이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청사를 새롭게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와 같은 뭐 그렇게 설명회를 할 것이 아니라 상주시의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있는 청사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청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어쩌면은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청사가 또 신청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95년도에 이시종 충북도지사께서 충주시장을 민선시장을 했을 때에 충주시 청사를 짓고 욕을 무지 얻어먹었습니다. 연일 언론에 비판할 대상이 됐어요.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왜 청사를 그렇게 호화롭게 크게 짓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년 이상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청사인 경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기적인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충청북도 인구를 추계를 해봤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수도권이 가까웠기 때문에 인구가 한 173만까지는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청주나 일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 상주시 청사가 조금 협소하고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청사를 이렇게 계획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으로 긴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우리 상주시청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상주간 고속도로 시골 왔다 가면서도 그 우진 프라임 그 회사가
정상역 보험분수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거기 살이었습니다. 사실은 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절개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단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마 기업이 들었을 때 아마 4천억인가 그 정도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정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을 합리적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상주시가 발전하고 안 그러면 낙후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시기에 이런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찬성분들의 패널 분들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생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청사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소대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접목하지 않았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제가 주거 기능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형태의 청사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 청사가 들어서게 되어지는 주변 지역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은 현 청사 이전 후적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 개발의 방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상주 원도심의 어떤 그 활기를 되찾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단 어떤 청사를 만들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좀 착안들을 하셔서 좀 바라다 보면은 이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 이제 정확한 예측이겠죠. 이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예측입니다. 지금 이제 상주라고 하는 이 원도심 내에 어떤 새로운 건물 또 새로운 투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 청사를 이용해서 어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수요들을 이 청사에서 만약에 해결해 준다면은 원동력은 당연히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걸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변영 과장님. 네. 좀 그 시간성 좀 조금씩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사 건립이 시작되고 완공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청사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 유치 그리고 우리가 시청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공동화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준비를 7년 동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도심 우리 서정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심의 재정비와 어떤 재배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향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나 어떤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분들 충분히 공감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은 거기에 후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설문조사에 조사 항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는 후보지에 대한 부분만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건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도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잘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성백률 회장님,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저는 공정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있는지요? 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네.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진위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그 예. 패널 얘기 잘 들었어요. 예? 백과장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다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의견 수렴을 하려면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한테 좀 더 줘야지. 몇 사람 했어요 지금? 이게 의견 수렴이 되는 거예요. 기회도 아니고 한 서로 아니요, 네,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돌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뭐 잠깐 필요하다면 몇 분한테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야기가 기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이쪽에 자르니까 또 반대하는 패널분들께서 뭐 아까는 제가 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자, 백승복 회장님. 이 시민들의 뜻입니다. 먼저 변해철 대표님하고 우리 상주인 비전 포럼에서 저도 상주에 온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토론회 자리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요. 단지 이제 제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2001년도에 청사에 관한 신청사 통합 아까 그때 당시에 다루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추진위원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중차전 토론을 하는데 안 나오신 게 섭섭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중차대한 시책이나 정책은 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신청사 이전지 용역을 줬다 하는데 용역 초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청사를 옮기는 게 좋으냐 안 옮기는 게 좋으냐 이것부터 먼저 답을 듣고 나서 결정해 놓는 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이쪽에 찬성하는 제 시청 쪽에서는 짜고 치는 고수들에 다 정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 청사가 날아갔다. 34년 됐다. 시등급이다. 시등급은 위험부담도 없고 분개 위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이웃제가 안 되고 또 주차장이 좁다. 그러면은 그 선정지 세 군데 중에서 참사 건축지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넓은가요? 그걸 보시라고 한정해놓고 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찬반부터 먼저 결정해야 문제 같습니다. 이 시청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시청에서 지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백률 회계과장님은 2001년도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2001년도 조례는 통합청사 건립기금입니다. 통합청사는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를 통합한다는 건립기금이고요. 그 청사를 신청사 이전 건립기금으로 쓰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라든지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아닌 신청사 이전 건립기금으로 쓰려면 반드시 새로운 조례와 주민의 동의하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희 교수님하고 성민일 과장님의 청사 건립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청사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 게 문제이냐 아니면 이전하는 게 문제이냐 그 문제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하면 이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제 설명에서도 그렇지만 전부 다 오시는 주민분들이 내 땅 해달라, 내 땅 해달라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주민 갈등의 가장 큰 요소예요. 땅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 없으신 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토지수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청사 이전. 그리고 이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적시자병원 말씀하셨지만 적시자병원이 그 뒤에 있는 부지를 확보했죠. 거의 다 돼가죠. 거기서 새로 신축하잖아요. 그 이유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을 새로 신축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뭐 아시겠지만 로테르담 아키톨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되어 있는 옛 시장을 재래시장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거형 시장을 새로 만들었죠. 그거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시청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 중앙시장 지금 참 뭐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일단은 중앙시장은 시소유예요. 상례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렇죠? 법적으로는 시소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토지 매입 비용이 저희가 안 들어가요. 청사 그걸 이전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시장과 오피스형으로 해서 복합으로 구성이 되면 1,500억을 들여서 인프대비 아웃풋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새로 뭐 짓겠다 어쨌다 해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사무공간을 저 멀리 만산에다가 갖다 놓겠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경제적 이와 효과가 나온다. 아니요, 안 나오죠. 그건 투기 효과밖에 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전할 것인지부터 솔직히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상권과 비좁고요. 의회청사와 같이 통합하면 시는 효과가 나옵니다. 행정적인. 그런 데서 반대하실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전이 타당한 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 했을 때 가장 효과 인프대비 아웃풋이 나올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이사님. 제 자신에 대한 사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을 맡은 정용훈입니다. 정치가 협치할 수 없고 행정이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만드는 점에 대해서 가지고 일단은 이 자리를 만드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서 이것이 마치 찬성과 반대의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서 되게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상주 의정 동호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시장님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인 문제, 현청사 활용과 방안이 되지 않았다, 시민 여론이 수용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부의 투자 심의를 그칠 것이냐, 이러한 문제까지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 3일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대도시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무시당하고 전직 시의원과 행정을 했던 분들이 무시당하는 이러한 정치판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게 정말 이건 절망스럽습니다. 다행인 것은 상주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당이 이런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쳐서 새롭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최고 우려스러운 5월 2일, 5월 3일 여론조사에 대한 폐지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상주인 포럼에서 이거를 행사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시민 전체에게 이거를 투표로 해서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자 하는 게 정식 제안이 됐습니다.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이것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토론회를 마치고 전화로 소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차역 앞에 있는 주민과 그 다음에 만산동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사람들이 벌써 전화가 옵니다. 나는 동사무소에 사람들 데리고 갈 거야. 가서 빨리 투표해야지. 이거는 시민 간의 분열을 해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상주의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앙하는 미래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을 정말로 다 끌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어깨 옮겨리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의원 몇 분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주시가 더 이상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견제, 협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향후 추진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이 결정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추진 사항에 대한 모든 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지금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르니까. 네, 투표는 저들이 뭐 생각한 저거는 없습니까? 예. 혹시 시청에서는 추진위원들한테 그 공을 넘기셨는데 우리 추진위에서는 이 주민들의 반대 제가 공을 넘긴 게 아니고 절차적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론조사 지금 이게 지금 토론회장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정이 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의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수용이 양해를 구하고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건 조금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그걸 좀 여쭤봤을 텐데 갑자기 좀 가슴이 좀 답답해. 1분 30초. 예, 상주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진짜 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향후 10년이 지나면은 진짜 이 도시가 소멸할 것인지 그래도 버틸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청사기금 1316억 이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장한테 주는 거예요. 시장이 자기 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하러 와가지고 통 크게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 1316억 가지고 기업 유치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현신동에 일반 산업단지 그 준공식을 했어요. 거기에 기업들 딱 채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하고 그냥 동일하게 해서는 기업들 안 옵니다. 통 크게 배팅해가지고 진짜 이게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가 너무나 이게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소비도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굉장히 악순환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지역을 떠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으면 이 상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청사 얘기 향후 10년간 좀 이거는 좀 뒤로 미루고 기업 유치라든지 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해가지고 이 상주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진짜 여기서 정주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여건 만들 수 있도록 청사도 그때 가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조금만 더 이렇게 함축시켜서 해주시면. 송병길. 제가 며칠 동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토론자 패널 보다가 방청객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셨고 제가 우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거 5월 2일 날 5월 4일까지 세 군데 장소를 어딜까를 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찬반도 또 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찬반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묻게 아마 돼 있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설문조사 항목 중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옳은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정말로 잘못된 방법이고 지금 오늘 계속 했는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정말로 시청을 옮겨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거를 시민한테 물어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조례가 어떻다, 뭐 원칙이 어떻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정말로 시청을 옮겨야 되는 말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성백률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현 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게 뭐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상주가요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 업자들이 지금 지으려고 해도 지을 데가 없습니다. 상주시청에 그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좀 뭔가 좀 시민들 가슴에 와닿는 이런 걸 추진하고 해야 되지. 고향 막 고향 예? 여론조사 방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인회 전체 뭐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전체 나가 해서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먼저 오늘 우리 참석해주신 신선아 의원님하고 정석영 의원님께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4개 읍면동 민원실 1층에는 장애인 접견실을 무조건 설치를 해라. 조례 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성백률 회계 과장님께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좁아서 몇 개 과가 지금 외부로 나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무슨 과가 나가 있지요? 지금 새마을체육과하고 용천활력과가 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새마을체육과를 방문을 했어요. 불과 작년에만 해도 시청사 뒤편에 별관 2층에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 있을 줄 알고 어젠가 하여튼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얼마 안 됐는데 2층 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테이블만 몇 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내려오면은 그 공무원 그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으니까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2층에 회의실이 이렇게 필요한가? 본층에 보면은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는데 일단 내보낸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갔었고. 자, 그리고 또 진짜 청사가 비좁고 불편해서 옮겨야 된다면은 대안을 저는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뭐 수년 내로 또 옮긴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회관을 제가 상주시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는 2646제곱미터고요. 이게 한 802.8평 돼요. 건물 지분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 청사와 가까이 있고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는 뭐 새로 신축을 짓든지 뭐 지으면 더 잘 지을 수 있겠죠. 지하로도 파서 뭐 7층, 8층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또 서비스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또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상주 여중에 원래 1학생 신입생이 111명이에요. 상중은 125명, 성시는 110명, 남중은 130명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중과 여중을 통합할 수 있다면은 이 동문회를 설득을 해서 통합을 하십시오. 하면 한 250명도 안 돼요. 두 학교를 다 합쳐도. 그러면 여중을 상중을 옮기면은 여중에서 또 바람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넓게 생기고 여기다 뭐 의회랑 또 청사를 새롭게 지어서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은 공동화도 맞고 서로 더 좋은 이 상주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잠깐 땅이나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제 주변 특히나 제 주변 친구들도 여기서 직장 다니지만 김천 문경으로 빠지는 집을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이 거의 신축인데 상주랑 비슷해요. 거의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어떤지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시청을 이용하기 힘든 게 아니라 상주시에서 사는 게 더 힘듭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패널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고 싶어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오늘의 결과들을 나름대로 좀 많이 퍼날라 주시면 상주의 발전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주인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포럼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